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흥국어의 랑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두 번째 강의를 들고 올 줄은 몰랐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유자소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집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 유튜브 강의 언제 올라와요? 라고 계속 문의가 있어서 이 월요일에 선생님 열심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다시 유튜브용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월요일은 누구나 가장 힘든 요일이 아닐까 해요.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고, 벌써 저녁이잖아요. 하루가 지나간 만큼 오늘 하루 알차게 잘 보냈다라는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국어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천재 출판사의 문학교과서 유자소전입니다. 교과서 89쪽에 있는 소설이고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소설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작품을 읽어오는 것. 소설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교과서의 내용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과 동일하게 교과서에는 소설이 전문이 실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서관에 있는 유자소설 책을 빌려서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하고요. 선생님, 저는 굳이 책을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소설 내용을 교과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유자소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유자소전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유자소전이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제목 아닌가요? 유자소전. 어때요, 여러분? 이 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낯이 있는 글자 아닌가요? 한자가 없어서 헷갈리나? 그럼 선생님이 한자를 한번 써줄게요. 자, 요 전자, 어디서 많이 본 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심청전, 홍길동전 요렇게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들을 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이 바로 유자소전과 동일한 작품 갈래들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 그렇죠. 선생님, 심청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심청이었고,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유자소라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궁금하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유자소전의 줄거리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동영상 들어주시고요. 동영상 들으면서 교과서 안 읽은 학생들이 있다면 교과서를 같이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는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그냥 보면 보통 사람 같지만 그 됨됨이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나는 그를 유자라고 일컫는다.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일테면 교문 밖에 나가서 딴전을 보다가 늦게 들어온 그를 선생님이 불러 혼낼 기미를 보이면 1학년짜리 지지배가 오재미로 찜뿔을 하다가 자리마다 끈이 째서 끊어져 흘렸는디 그냥 보고 말 수가 없어서 그것 좀 나오 있어주다 보니까 인양 늦어번졌네요. 그 부침성으로 유자는 서커스단이 들어올 적마다 깃발을 들겠다고 자원했고 영화가 들어올 때에는 걸어다니는 광고판 노릇을 하며 서커스나 영화를 무료로 보곤 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영사기사의 조수가 된다. 그러나 영사기 근처에는 못 가고 확성기의 배선 요령을 보아둔다. 유자는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의 확성기 줄이 끊어질 때마다 그 줄을 손보아 줬는데 이 일을 계기로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은 그를 동지로 대하며 그는 위원장과 함께 지프를 타고 관내를 누빈다. 이때 그는 운전수가 되기로 작정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다.
4월 혁명 직후 총선에서 위원장이 낙승하자 그는 위원장의 자택에 입주하여 지낸다. 그런데 이듬해 5월에 군사정변이 들이닥치자 집주인이 부정축제자로 몰려 잡혀간다. 그러자 그는 생활이 막막해져 군대에 들어가지만 입대하는 길에 주운 사주책으로 군대에선 점술인 행세를 하고 운전을 배우며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제대 후에는 한 재벌 총수의 승용차 기사 노릇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재벌 총수가 자택 연못에 풀어놓은 비단 잉어들이 떼죽음을 한다.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갭이네요. 뭐야?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유자는 다른 사람들과 그 고기를 술안주 삼아 먹었는데 이를 알게 된 총수는 분해하며 고기를 먹은 사람들을 욕한다.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이후 그는 총수가 자택에 둔 불당에서 불상의 이물질을 침을 뱉어 닦으려 하다가 이를 발견한 총수가 매우 노한다. 너 오늘부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결국 그는 그룹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노선 상무로 좌천된다. 그는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그룹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다. 그는 피해자나 피해 가족에게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애쓰면서도 가해자 쪽의 딱한 사정에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돕는 등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다. 회계 제우 지랑밖에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자시던지 뱁솥에 쪄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뇌인네 입맛에 그냥 저냥 자셔볼만 헐기요. 그는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와 달리 나중에는 남보다 먼저 슬퍼하고 운전수를 나무라는 식으로 복면을 피하며 유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에휴, 쥐길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이에 죽일 놈들.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껏 도우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1987년 어느 개인 종합병원의 원무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큰 병을 앓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문인들이 줄을 이어 그를 조문한다. 나는 그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그를 끝맺는다. 이제 찬한다. 유명이 갈렸건만 아직도 그대를 찾으며 오롯이 더불어 살은 지난 삶이었음이네.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고 시가 되어 남으며 그 정신 아름답고 향기로웠음이네. 아, 40 중반의 마년이 되었으며 남보다 앞서 살고 앞서 떠났음이로다. 붓을 놓으며 다시금 눈물 젖으며 그립고 기리는 마음 가히 없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유자소전 줄거리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때요? 유자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제목에서 유자소전이라서 이름이 유자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자, 이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유재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자소전은요, 유자였네요. 이름이. 자, 유자의 명칭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유자라는 명칭을 이 자가요. 사람의 성을 나타낼 명사 뒤에 붙여서 높임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성함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자 민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문구죠. 자, 이 이문구라는 인물은요. 이 소설을 쓴 작가이자 바로 서술자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소설에서는 작가와 서술자는 동일한가요? 아니요, 동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작가와 서술자가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요, 유재필이라는 인물의 성품이 높이 기려서 그를 공자맹자처럼 이렇게 유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유자라는 명칭은 1번과 2번에서 온 명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자소전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어떤 걸까요? 맞아요. 바로 유자의 짧은, 작을 소자죠. 짧은 이야기, 짧은 일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자소전은 유자의 짧은 일대기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재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유재필이라는 인물은요, 이문구 소설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실존 인물입니다. 자, 이문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문으로 그와 인연이 있는데요. 이후 유재필은요, 이문구에게 많은 문학적 영감과 사투리를 제공하였고요. 이문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문학계 인물들이 교류를 하였는데요. 이때 이후에 유재필이 병을 얻어서 별세를 하고 난 뒤에 이문구라는 이 작가는요, 유재필을 그리워하면서 유자소전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지식이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등장하였습니다. 빠밤. 자, 여러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전의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인데요. 이 전의 양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홍길동 전, 심청 전처럼요. 한문, 산문의 전 양식인데요. 이러한 전의 양식을 한번 볼게요. 전의 양식은 항상 인정, 기술하고 행적, 그다음 논찬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정 구성은 출생과 가계, 그 사람의 집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가계도처럼 집 가짜에 우리가 이제 집의 이야기.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씨와 김 씨의 첫 번째 아들인 김아무개다 이런 식으로 가게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요. 두 번째 행적은요.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사파, 이야기들을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논찬인데요. 이 논찬은 인물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과연 누가 하느냐? 서술자가 합니다.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통적인 전의 양식에 빗대어서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자소전도요, 이러한 서술 구조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출생과 성장 과정, 품성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 89쪽과 90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품성을 보여주는 사파들, 이야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죠. 교과서 90쪽과 95쪽까지 해당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우리 동영상에서 이제 차단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나요? 유자의 사망 이후 이제는 차난다라고 하면서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는데요. 중요한 건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원래는 있지만 교과서에서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의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는 여러분들 편하신데 교과서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글의 구성입니다. 먼저 글의 구성 크게 1번 이야기와 2번 이야기로 나눠지는데요. 1번은 유자의 출생과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의 양식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정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인데요. 이 사고 처리반이 된 이후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돕는 거와 두 번째는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특유의 넉살과 꾀를 발휘하여 피해자
부모나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장래를 돕는다인데요. 먼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전통적인 우리 전의 양식에서 인정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바로 행적이 되겠죠. 행적의 이야기의 1번과 2번의 내용이 교과서에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글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료를 냅다 무조건 필기만 하시면 안 돼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꼭 필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자, 다음은요. 이 작품의 제재 개관을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작품 안 했는데 왜 벌써 제재 개관을 먼저 하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운 작품에 한해서는 이 제재 개관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주려고 해요. 먼저 이 작품의 갈래는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단편 소설입니다. 성격은 풍자적, 해야적. 굉장히 이 인물이, 주인공이 굉장히 웃겨요. 재밌는 말도 많이 하고 익살꾼이에요. 그래서 이 재밌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풍자를 느낄 수 있고요.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비판적인데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도 무언가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찾아볼게요. 자, 제재는요. 유자, 이제 유재필의 일생이죠. 당연히 유자소전이니까 그 인물에 대한 일대기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유자의 훌륭한 인품이 되겠네요. 특징 세 가지, 특징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잊지 마세요. 실존했던 인물의 실명입니다. 실제 이름을 썼어요. 유재필이 실명이에요. 자, 그 다음 전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입니다. 제재 개관은요. 작품 89쪽. 여러분들 제목 밑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일시 정지하고 필기를 하시고요. 선생님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89쪽 이제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의 형식을 빌려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린 소설이 바로 이 유자소전인데요. 작품을요,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자유롭게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친구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유재필 주인공이자 우리가 부르는 유자라고 부르는 인물이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누구다? 이문구 작가 자신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서술자가 관찰한 이 유자의 모습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릅수기는 아니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런 단어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가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단어 뜻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허릅숭이 하면은 이를 참되고 미운 데가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구나 라는 정도의 단어 뜻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재필에 대한 간단한 양력 및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자 유자를 얘기하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종을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감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뭇 노련하고 작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자 지금 유재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나오네요. 깔끔하고요. 매사에 생각 있고 침착했고요. 성품이 곱고 굳은 일에 몸소 겪은 바 널리 힘쓰고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춰진 줏대와 나름의 주어진 주견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여기서는 유자, 자, 이 인물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스스로 갖춰진 줏대와 나름의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러지지 않았대. 스스로 자신의 줏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인물의 줏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말이 없이 나대어서 남을 패롭하거나 누를 끼치는 자. 자, 바로 지금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본다?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했대요. 무슨 말이야? 얘들아, 장마에는 굉장히 습하잖아요. 근데 이 습한데 별로 이 습한데 물걸레가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하지 않겠죠. 별로 요긴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바로 유자가 그릇된 것을 여기는 행동과 그러한 사람 두 번째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유자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삼국지에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삼국지라는 소설 잘 알고 있나요? 자, 이 삼국지는요, 중국 역사 소설인데요. 자, 중심 인물 유비, 관우, 장비가요. 자, 의형제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리가 강조되는데 이들과 대립되는 인물이 바로 조조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독자들은요, 글을 읽으면서 독자도 모르게 조조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자, 유자는요,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댄 자를 매우 미워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그러한 인물들이 싫어했다, 미워했다 이게 아니라 삼국지에서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했으므로 더 우리가 이입을 할 수 있고 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교과서 9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말하니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가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그걸 어떤 사람? 그렇죠. 유자가 그릇된 것을 여기는 행동가 그러한 사람 세 번째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또 어떻게 바라봤느냐?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은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봐봐. 자, 마치 말만한 딸이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서 그날로 이자 돈을 내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 자, 뜻을 살펴보면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생긴 경제적 이득을 미천으로 돈벌이를 나서는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구두쇠를 보듯이 멸시하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시집을 가면은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야 하는데 이 딸을 시집 보내서 그것으로 한몫을 떼어서 그 굉장히 구두쇠처럼 구는 사람들 굉장히 어떤 사람들일까? 많이 좀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평범하지 않는 인물들이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유자가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직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슬픔,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는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여기서도 또 인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짐짓 옛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 독행의 독출이요. 특립 독행은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른바 괄호 열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그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함을 본 연후에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한 선비정의 이 경량 바로 자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자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유자는 세상의 걱정거리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아, 정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구나. 아, 뿌듯하다. 나도 즐겁다라고 느끼는 선비적인 동량을 가진 친구였대요. 이건검 난 육어요. 자, 여기서 이 가는 뭐예요? 그렇죠. 성씨 뒤에 붙이는 그 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검 나 육어요. 이건 뭐야? 이가 이문군가 나 유가 누구 유재필이요 라는 말이죠.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런데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유자니까요. 유가라고 안 하죠. 서술자는 친구를 두고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죠. 이 자자가요.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문이 높은 사람의 성을 뒤에 붙는 공자, 맹자 이것처럼 높임을 받는 사람 뜻하는 말인데 이 서술자는요. 유자를 유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서술자가 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생략된 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붙임성으로 학교 명물로 이름을 날렸대요.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면서 군생활 편하게 하죠. 제대한 후에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운전사, 이 승용차 운전사가 됐는데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 꼽게 여깁니다. 자 여기서 자 아니 꼽게 여긴다. 누가 누구를 아니 꼽게 여긴다. 유자가 재벌 총수를 아니 꼽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룹 노선 상무로 좌천됐네요. 그룹 노선 상무는요. 회사 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담당자인데 선생님 이게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벌 총수가 너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라고 얘기하는 그 동영상 기억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불상을 침으로 뱉어서 닦았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만의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부터는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노선 상무로 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고 처리반에서. 자 사고 처리반이 됐어요. 사고 처리반에서 무엇이 되었나? 맞아요. 자 회사 내 상무 처리반이 되겠습니다. 교통 상무 처리반이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네. 그룹 내 교통 노선 상무가 되죠. 여기서부터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자,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가 운전 윤리 마비증이 지어낸 것이었다. 즉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했던 유자는 운전 윤리에 대해서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괄호열고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정당한 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즉 얘들아 같은 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자. 그게 뭐야? 같은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편 든다라는 건데 유자는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줏대가 있고 사리 분별이 바른 사람이죠. 자기 편이라고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다만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이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상고대기, 더댕이진, 무허가 주터있어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대요.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를 줄인다고 임시에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도 자 스페어는 뭐야? 정규가 아니라 대타 운전수
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에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운전사들이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하려고 이제 가해자 집에 찾아갔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유자의 마음가짐을 보여주죠. 현실적으로 어떡하겠니? 이 일을 어쩜 좋아하면서 사정이 굉장히 딱한 거죠. 다음. 스페어 운전수는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러미와 단칸 새빵이 살고 있거나 옆에 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 때문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심란해서 돌아볼 수가 없는 집이 허다했대요. 자,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페어 운전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스페어 운전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 그는 누구야? 그렇지, 유자를 얘기하죠. 유자는요, 결국 여기서 또 뭘 한다? 괄호 열어주세요. 결국 주머니를 털었대요. 스페어 운전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자신의 용돈을 털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스페어 운전수는 정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 추진비 이런 거에서 이 차례가 안 가는 거야. 대타니까, 스페어니까.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누구의 용돈을 턴다? 자신의 주머니, 그저 그 유자를 얘기합니다. 유자의 주머니를 털게 되는 것이죠. 식구가 단추라면 쌀을 한 말 말아주고 한 말을 사다 주는 거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도 2포대 팔아주고 2포대째 팔아준다는 게 아니라 갖다 준다는 거, 2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연탄에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의 용돈에서 옅을 수 있는 한계였대요. 자, 이 사람도 돈을 엄청 잘 버는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거에서 그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또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는 연탄 100장을 지게져 올려 비에 안 적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에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대요. 자,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곤 했대요.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가 그 집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도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져 올려서 비에 안 적게 쌓아줄 때까지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어. 그럼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하잖아. 근데 그 집을 딱 빠져나오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뭔가 빠뜨린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찜찜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겠어? 바로 반찬이죠, 반찬. 간장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다시 주머니를 뒤졌대요. 자,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위하는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가 드러나네요. 그는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릅이었대요.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며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전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도 드터였던 거다. 봐봐. 자, 이 대전 사람은 누굴 의미하는 거 있어? 당연히 그라는 인물이죠. 그가 누구야? 얘들아, 지금 집중하고 있죠? 여기서 이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유자잖아요, 유자. 자, 도로 산비탈을 기어올라 다시 올라가서 굴비 두릅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쌀도 채워주고 연탄도 채워줬지만 내가 뭔가 찜찜한 게 있다 생각해보니까 반찬 없이 부엌에 간장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주머니 털어서 털털털 다 털어서 뭘 샀다? 새끼 그룹 두릅을 사가지고 그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베개에 제우 지랑밖에 없으니 베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탐불에 구워 자시던지 뱁솥에 쪄 자시던지 하던 생긴 거 오죽잖아도 뇌인데 입맛을 그냥 저는 자셔볼만 할게요. 와, 이런 거 진짜 어렵다. 그쵸? 이거 충청도 방언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 단어 또 보자. 제우가 겨울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괴에게는 부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엌에 겨우 지랑뱅이 간장밖에 없으니 배비니 수제비건 배비건 이건 밥이다. 밥이건 수제비건 건건이는 건더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찬이네. 건더기가 아니라 변변치 않은 반찬. 간단한 반찬. 반찬이 있어야지만 넘어가지요. 탄 불에 구워 자시던지 아까 뭐 줬는데? 뭐 사왔는데? 얘들 앞에 봐봐. 굴비, 새끼 굴비 두릅이잖아. 새끼 굴비를 사왔잖아. 이거를 불에 구워 자시던지 밥솥에 쪄서 자시던지 생긴 건 오죽지 않은 별로지만 생긴 건 되게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입맛에 그냥 저샹 자셔 볼만하고 먹을 볼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런 사투리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작품 어렵다고 했어요. 어때요? 충청도 방언?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네, 부산 사투리는 좀 쓰는데 학생들 같이 있을 때 충청도 방언은 잘 모르겠네요. 베개 제우랑 지랑뱅이 읍순이 베이비군 수제비군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자시던지 밥솥에 쪄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거 오죽잖아도 뇌인데 입맛에 그냥 저나 자셔 볼만 할게요. 못하겠다. 이거 그냥 지문을 볼게요. 저 너무 못하죠? 제가 들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보던 노파도 그렇게까지 반찬을 챙겨주는 자상엠에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처음에는 회사 사람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저렇게 나와서 쌀이나 연탄은 넣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의뢰해주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자가 반찬도 막 챙겨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챙겨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챙겨주는 거구나. 이 사람 유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노파가 요 그림에 보여요, 여러분? 교과서 이 노파가 이 밑에 내려가는 그 유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죠. 유자가 재벌 총수의 운전수였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좌천이 돼서 사고 처리반이 됐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줍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사실 가해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주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자라는 그냥 개인의 인물이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자, 두 번째 에피소드 볼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누구야? 피해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피해자? 교통사고의 피해자. 첫 번째 이 에피소드는 뭐예요? 맞아. 가해자, 교통사고의 가해자, 운전수들의 이야기라면 운전수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여기 두 번째 이야기는 피해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속절없이 봉변당하기 바빴다. 왜 그래? 이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회사 차원에서 회사 사람이니까 이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면은 여러분 피해자잖아요. 이렇게 다치시거나 이제 적으면 다치거나 또는 돌아가시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회사 사람이 오면 막 가만두지 않고 머리 뜯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봉변을 많이 당했대요. 초기에는. 자, 그러면 과연 이 유자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것을 해결해 나간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93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 돌아가셨네, 피해자. 자, 피해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운전수가 연행돼요. 연행은 경찰서에 연행되겠죠?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렸대. 그러면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랑 하던 차에 이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 이거 누구예요? 사고 처리반 유자죠? 유자. 자,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면 올커니 하고 때 맞추어 잘 만났다고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대요. 자, 이게 바로 유가족을 찾아간 유자가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사실 이제 가해자가 경찰에 연행이 되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는 사고를 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잖아. 가족이 교통사고로 떠나면
그 가족들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막 이제 난리 피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유자인 거야. 유자가 안녕하십니까 땡땡 회사의 사고 처리반입니다. 이러고 나타나면은 어떻겠어요? 너 때문에 뭐 우리 가족이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자가 되겠죠.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느라 사고를 합니다. 사과를 하죠. 피해자들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죠. 이성적인 사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대요. 이제 이건 피해자 가족에 관한 이야기,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자, 너야말로, 자, 괄호 열고 잡을게요.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조 베키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디 말이여. 그런데 이제 와서 내매 영안실이나 기웃거림에 장사미사 헌티 놈 짜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을 자빠지고 발기질에 엎어지고 허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 찐기값을 물어주대.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추값을 보태주대. 자, 요거 지금 조금 대사가 약간 어려운데 그게 사실 내용은 안 어렵거든요. 내용은 안 어려운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이제 사투리가 많아서 어려운데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야. 지금 이 대사 누가 하냐면 사대부 가문을 저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더러 인양내매 아랫도리를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으셨네. 너도 처자가 있는 매매 이게 뭐냐 이러면 네 신세도 참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해. 자, 이게 뭐냐면 그가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던 그런 허심탄회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대요. 자, 이거 봐봐. 지금 이 너라는 인물은요. 바로 유자를 말합니다. 유자를 말하고 지금 이 대사는요. 봐봐. 유자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이 무소불위한 공권력 아래에서도 화를 피했단 말이야. 현명하게. 그런데 이 업무상 맡은 역할로 폭언과 이제 이러한 이제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대사의 이 대사는 이거는 유자라고 볼 수 없겠구나. 이 대사 자체가 유자의 한탄이니까요. 그냥 야 너는 그냥 감탄사하거나 그냥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야 너 흉부는 놀부같이 잘 산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너는. 이 너는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자. 그게 바로 유자가 되겠네요. 자, 유자의 한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세상사란 대적 궁주통이라. 얘들아 여기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단어 뜻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기 없어. 단어 뜻 꼭 봐야 돼요. 아셨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예방하는 게 제일이었어. 이런 사나운 일들. 그러니까 유자가 처음에 이런 일을 겪고 스스로도 한탄하고 와 내가 옛날에 그렇게 공권력 앞에서도 화를 피했는데 이런 일을 겪다니 아이고 내先生도 참 아이고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이제는 어때요? 점점 이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요. 그가 먼저 선수를 친다는 그게 뭐냐면 유자가 먼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책임을 언급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피해자한테. 그래서 자,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자,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거예요. 자, 유자는 유가족을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봉변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라면서 봉변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사망자의 빈소에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자, 첫 번째 뭐야? 자,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 두 번째 가면은
빈소의 형식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살피지도 않았대. 우선 세 번째 뭐 했어요? 자, 우선 고인이 갑니다. 자, 고인이 영정의 절부터 제례종 꿇고 앉아서 이게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죠. 여기 나와 있죠. 손수건을 눈제이로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쳤대. 눈물 같은 거 비칠 생각도 않던 눈이 그렇게 거듭하며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쉽대요. 또 다른 흉물이 떨며 흉물. 자, 음흉한 이제 짐짓 의문왕지삼 눌러 앉으며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도 나이살 된 사람들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한대요. 자, 잘 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페이지까지 갈 건데요. 자, 종교에 따라 장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자는 어디에 가든지 영정사진 앞에 가서 두 번의 절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우는 척을 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영정사진 앞에 가서 아이고 울면서 눈물을 먼저 흘려버려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다는 듯이 티를 먼저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유자가 먼저 선수를 치는 방법인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은 어차피 당할 일인데 애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친척 가족들이. 너무 유자가 먼저 가서 아이고 인사하면서 눈물을 막 훔치면 아이고 이미 이렇게 흘러간 일을 애통해서 눈물 흘리면 뭐 하겠나. 자, 마음 달래고 저희가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막 어르신들이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자 거기다 대고 천연덕스럽게 그 피해자 가해자죠. 운전수에 대해서 욕을 막 해요.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지를 헤쳐먹고 사는 막대 것들을 해도 어떻게 그래서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어휴 죽일 놈들 이러면서 막 이제 운전수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사는요. 누구의 대사냐면요. 유자가 하는 말이에요. 유자가 하는 말이에요. 유자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운전수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잔말과 이 부의금 돈이죠. 물러나면은 아까 어깨를 흔들어대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했대요. 또 되게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합니다. 자, 서로 잔을 권하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선어 순배쯤 하고 나면 이제 궁금한 건 뭐예요? 자, 괄호 열고 궁금한 쪽은 자 그쪽입니다. 상대편이. 근데 실례하지만 망인은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제서야 앉음새를 똑바로 탁 고쳐 앉고 정중하게 명함을 내밉니다. 이게 바로 유자의 정체인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유자는요, 사망자의 인연 때문에 빈소를 찾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유자는요, 빈소에 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유족 입장에서 그가 누군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유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유가족과 가까워진 다음에 질문을 듣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자, 처음에 봐봐. 자, 얘들아 생각해봐. 맨 처음에 유자가 이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하고 저는 땡땡 회사에서 온 사고 처리반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놈 죽이려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유자가 봉변을 당하잖아. 이런 일이 몇 번 겪고 나니까 유자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아, 이럴 바에는 내가 어떻게 먼저 예방을 하자. 가서 절을 하고 두 번 절을 하고 울면서 속상해하면서 운전수 즉 가해자를 막 욕을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아이고 같이 이제 속상해하면서 달래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편이 먼저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이겠죠. 먼저 근데 실례하지만 망인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러면 이제 딱 자세 똑바로 해서 명함을 주는 거야. 이 명함 뭐야? 자신의 정체잖아요. 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왕에 손님 대접을 술까지 권커니 자커니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이 술상을 걷어내거나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부터 에이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막 술상 뒤집어 엎고 멱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아이고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서로 술상을 함께한 뒤라 이제 유가족들이 유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못해요. 이미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사고 처리반이 되고 나서 초기와 달리 이제 유자는요. 빈소에서 더 이상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융통성이 있고 좀 머리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끼가 많은 사람이네요.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흡 뜨며 다가온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불성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왜냐면 만일에 이제 봐봐. 이렇게 유자가 이렇게 있어. 얘 유자야. 유자가 처음에 이제 사고 처리반인지 모르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친인척 가족이랑 이렇게 술을 이렇게 주고받았어. 아, 근데 선생님 진짜 그림 못 그린다. 급하게 그려서 그래요. 저 중학교 때 미술부 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안 믿겠죠? 선생님 미술부 부장이었어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해자 가족인 거야. 피해자 가족이 되겠죠? 이 피해자 가족이 술을 한잔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정체를 밝혀.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 사람한테 막 삿대질을 하거나 멱살 잡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인물이 갑자기 나중에 저기 회사 사고 처리반이 왔대 이래서 막 이 사람한테 달려들려고 해도 이 사람이 막아준다라는 이야기죠. 약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성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이 책임의식이 이 사람한테 은근슬쩍 책임을 가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초기에만 몇 번 그랬었지 나중에는 봉변 없이 수월하게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현명하네요. 자,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노인들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침 놓는 방법도 배웠대. 대박. 네모박스. 자, 이 사람은요. 이렇게 단순히 일 해결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 놓는 방법을 배웠대요. 자, 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자가 배운 게 뭐다? 침 놓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침 놓는 방법. 자, 장지에 따라 나서다 보면 장지는 뭐냐면 얘들아 이제 시체를 묻는 땅 이제 따라가요. 이제 장지에 따라 다니다 보면은 몇 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오르니 그르니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항상 어른들이 아유 왜 이런 데다 장지를 써? 에이 여긴 터가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원 묘지 산역군들하고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한 집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쓰려고 책을 구하여 드려 풍수지리도 배웠대. 와, 이 네모박스 이거 다른 색상으로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네. 풍수지리, 침 놓는 법 이건 다 뭐다?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유자가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 네모박스 너무 중요하네. 또 있어. 쇠나 나침판을 장만하여 좌향을 정해주기도 했대요.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 써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대요.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 네모박스 이것도 동일한 거죠. 요 네모박스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제가 색깔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풍수 지리하고 침 놓는 법하고 수맥은 전부 다 뭐예요? 유자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자,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엔 권위인 신부님도 찾아다니면서 수맥을 배웠대요. 그러는 동안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도 받았대요. 원래 세례 없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천주교 이제 유명한 신부님들한테 수맥을 배우다 보니까 천주교도 입문에 세례를 받게 되었대요.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 누구예요? 그때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 총수. 유자가 일하는 회사의 총수죠. 유자를 자신의 운전수를 두었다가 노선 상무로 좌천시켰던 그 인물입니다. 그 대골집에 산 재벌집 총수는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대요. 자, 얘들아 이거는요. 바로 드디어 나옵니다. 총평인데요. 이거는 다른 색상 표시할게요. 자, 이거는 총수에 대한 서술자 평이에요. 이 소설에서는 전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을 한단 말이야. 논찬이라고 하죠. 평을 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야 돼. 자,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줄 때 사람 볼 줄 아네요. 자천했지만 어떻게? 과장으로 승진시켜줬대요.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했대요. 여기까지였네. 승진까지.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대. 와, 진짜 심하다. 그거는 인정을 100% 해준 건 아니네요. 자, 봐봐.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볼거리란 걸 총수가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 더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도록 했대요. 아, 인물의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승진을 못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닫고 서술자가 총수에 대한 인물평을 제시하여 유자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수가 유자를 더 높은 직책을 승진시키지 않는 이유는 유자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며 유자는 누구보다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2-2의 내용은 사고 처리 발생된 유자인데요. 교통사고로 사망자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특유의 넉살과 꾀를 발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장례를 돕고 있습니다. 뒷이야기는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성실껏 돕고요. 병을 들어 쇠약해져도 그런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나는 글을 그려서 전을 짓는다. 나라는 인물은 누구예요? 서술자이자 누구? 바로 소설가 이문구 동일한 인물이란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참고 자료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동영상에서 마지막 유자소전에 마지막이 제시되어 있는 서술자의 논참 부분인데요. 이제 찬한다. 유명에 갈렸지만 아직도 그대를 찾음이여. 오롯이 더불어 산 지난 삶이었음이네.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고 시가 되는 남음이여. 그 정신이 아름답고 향기로웠네. 그 그를 뜻하는 거죠. 그는 누구야? 유자죠. 유재필이 얘기합니다. 아, 40 중반에 만년이 되었으며 남들보다 앞서 살고 앞서 떠났으며 붓을 놓고도 다시금 눈물 젖으며 그리워하네요. 그립고 기리는 마음 가히 없어라. 이 마지막 논찬, 서술자의 논찬을 통해서 서술자가 유재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만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제 작품을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이 소설에서는요, 중요한 게, 유자소설에 나타나 있는 그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목이 잘못됐네요. 전에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같이 필기를 고쳐야겠다. 선생님이 오늘 퇴근하고 급하게 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있네요. 자, 여기 써볼게요. 유자 소전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 두 서술입니다. 어디 있냐고? 자, 같이 봅시다. 먼저 판소리 사설의 특징 보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의 특징 첫 번째, 편집자적 논평이야. 편집자적 논평은요, 서술자가 사건, 인물 등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연체 문장. 만연체 문장은 뭐예요? 많은 어구를 이용해서 장황하게, 그러니까 많은 어구를 우리는 보통 문장 이렇게 간결하게 서술하는데 이거는 간결한 게 아니라 많은 어구로 수식하고 굉장히 장황하게 표현한 문장을 만연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대구 표현인데 대구 표현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시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비슷한 이제 둘 이상의 글귀를 짝지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본 이 작품 속에 등장을 하는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필기. 반드시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효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효과는 뭐예요? 서술자의 평가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독자와 함께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맨 처음에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자, 교과서 89쪽에 등장하죠. 교과서 페이지 89쪽에 7행에서 8행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막 서술하는 거, 공감하고 비판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과서 90쪽에 뭐 11행 요런 내용들. 교과서 11쪽에
11행에 뭐 선비적인 덕량이 본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렇게 서술자의 행동에 공감하고 비판해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만년체 문장은요. 굉장히 많아요. 만년체 문장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서술자의 서술에 몰입을 하게 하는데요. 자, 교과서 89쪽에 10행부터 15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는 어려서부터 이렇고 저렇고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굉장히 길죠. 서술자가 서술에 몰입하게 하는 만년체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인물의 상황과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자, 그는요, 뭐 또한 남의 아픔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 이런 것들 등등 등장합니다. 교과서에서 뭐 90쪽에 뭐 6행에서 11행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표현은요. 어때요? 말의 운율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말의 운율을 느끼게 하는 이 대구법 어디 있습니까? 89쪽에 18행에 보면요, 여러분.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스스로 갖춰진 주대야.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 이렇게 하는 이것도 89쪽이죠. 89쪽에 19행에 해당하고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막 이런 것들. 그것도 89쪽에 21행에 해당하는 요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약간 이게 편집자서 논평이구나. 이게 만년체 문장이구나. 이게 대구 표현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잠시 일시 정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언과 비속어의 표현 효과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방언하고요.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방언 중에서 뭐뭐지요, 뭐뭐헐규, 뭐뭐요라는 어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지읒거리다, 제우 이런 어휘들도 많이 등장. 이거 전부 다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저 모르는 단어예요. 이거 다 사투리, 방언입니다. 근데 비속어는 짜빠지고 죽일 놈들 이런 것들 다 비속어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자, 첫 번째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획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자의 인정 많고 순박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주고요. 네 번째는 유자에게 독자가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작품을 해학적 분위기 기억나죠? 특징에 우리 성격이 썼었잖아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해주세요. 필기는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고 제발 공책에 정리하지 말고 어디에 한다? 그렇죠. 교과서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자습서처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다 못한 친구들이 일시 정지하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유자소전이란 작품을 봐왔는데요. 이거를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데요. 서술자는요. 일단 먼저 이 서술자 이문구는요. 이문구는 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극찬을 하고 대단한 인물이다, 공자, 맹자와 같은 인물이다, 인성이 좋다 이렇게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정도로 막 대단한가? 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인물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야 했나? 라면서 저는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요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유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유자에 대한 인물, 유자 어때요? 첫 번째 말재주가 조금 비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겼다. 두 번째 스스로 갖춰진 주대야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해왔죠. 세 번째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줍니다. 자신도 막 그렇게 잘 살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회사 돈이 아니야. 자신의 돈을 털어서 자기가 스스로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크게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을 대처한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먼저 공감적 수용 먼저 볼게요. 공감적 수용은 서술자 평에 공감한다는 거죠. 서술자랑 똑같다고 유자를 바라보는 게. 그래서 유자가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졌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처럼 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비판적이란 말이야. 어때요? 내가 볼 때는 유자 업무 처리 방식이 약간 좀 정직하지 않고 너무 비효율적이야. 굳이 막 그 침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뭐 배웠어? 풍수지리 배우고 수맥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그럴 시간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이제 비판적인 수용이고요. 마지막 자 창의적 수용. 창의적 수용은 어때요? 친구 승민이의 이야기를 유자 소설의 유사한 형식. 이건 이제 예시예요. 내 친구 승민이. 이건 얘야 얘. 내 친구에 이런 승민이가 있는데 내 친구 나는 이제 미미가 있죠. 미미 내 친구 미미 알지 얘들아? 미미. 미미의 이야기를 유자 소설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가 써보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나쁘지 않죠?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직접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필기를 다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다 못했으면 일시정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선생님과 같이 이제 학습활동 9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소설의 중심 인물과 주요 사건에 관련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물이죠, 인물.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유자는 어떤 사람이요? 자, 이름 유재필. 태어난 곳 맨 처음에 나오죠. 뭐예요? 1941년이고요. 태어난 곳은 홍성군 광천입니다. 자란 곳은 보령군 대천이죠. 성장 배경,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직업은 버스 회사 노선 상무였습니다. 성품은 어때요? 줏대가 있고 뚜렷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성품이요. 요 세 개만 있는 거 아니죠? 교과서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들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더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한 내용을 여러분식으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잘 남거든요. 자, 다음 2번 다음 장면에서 유자가 한 행동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을 들어서 짝과 한번 이야기해보자는데 전 지금 짝이 없어요. 저 혼자 했으니까 저 혼자 해볼게요. 사고를 낸 이 스페어 운전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일단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쌀과 밀가루, 연탄 등을 놓아준 이 행동을 통해서 업무상으로 만난 낯선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유자의 모습에 그는 정말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사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이거 보면 진짜 참 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빈소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울음의 연기를 행동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조문객인 것처럼 눈물 나는 걸 연기했죠. 사실 이건 가짜잖아요. 근데 이 너스레가 너무 우습죠. 우습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한편은 솔직히 좀 약간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생각이 조금 우리랑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썼나? 이제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죠? 약간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드라마 뭐 보죠?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25, 21랑 기상청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사실은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보고 있어요. 하나도 못 봤고 저도 김태리 배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 못 보고 있어요. 네, 못 보고 있고 이제 방학 되면 이제 그때 몰아서 볼 예정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어떤 드라마지?
이런 인물을 중점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요. 유자소설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잠깐만. 나 이 드라마 얘기하면 여러분 나보고 세대 차이라고 할 것 같은데, 혹시 대장금 알아요? 그 이영애 배우님이 하셨던 이거 사극인데요. 대장금인데, 이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애기들은? 모를 것 같아. 나 얘기 안 할래. 그 인물이 성장해가는 과정과 일화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요. 대장금 이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는 대장금이란 드라마 알아요 하면은 남겨줘. 선생님 저는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줘. 와, 세대 차이 많이 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태어났나? 우리 애기들이 05년생이죠? 나 몰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거 너무 궁금하다.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작품에 공감할 만한 것과 비판할 만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자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감할 만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수용이야? 긍정적인 적극적인 수용이 될 수 있겠죠. 비판은 뭐야? 비판적인 수용이 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작품들을 봤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학 작품이 항상 대단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감할 만한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이 유자의 가치관 굉장히 공감하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냥 주위 사람들께 휘말려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하면 나도 그래. 난 이거 싫어. 나도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딱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딱딱 얘기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그 유자의 가치관 굉장히 공감할 만하다. 두 번째, 유자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서술자도 높은 평가를 했죠. 이건 진짜 대단하다. 초반에 몇 번만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했죠. 봉변을 당했지만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현명하게 다 해결을 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비판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비판할 거는 일단 첫 번째는요. 낯선 사람으로부터 과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저 알다시피 저는 MBTI E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번 학년 학생들 ENFP라고 하는데 저 ENFP 아니거든요. E는 맞아. E는 맞는데 그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이다 보니까 이제 I인 학생들한테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유자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들겠죠.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딱딱딱 얘기하고 이렇게 사과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하고 울고 술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장지까지 보통은 장지까지 안 따라가요. 장지까지 따라가는 거는 가족들이랑 진짜 친한 지인들만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는 생파 모르는 남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수맥이 어쩌니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이게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장례식에서 유자의 행동을 보고 오해했던 유가족들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유자에게 기만당했다고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느껴지면은 다행히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진짜 저 사람 저거 우는 거 진짜야? 가짜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면은 지금 유자가 우리를 기만했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더 화를 돋굴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할 만한 것과 공감할 만한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유자소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잊은 거 있죠? 뭐예요? 선생님이 항상 문학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디다? 그렇지, 98쪽 감상의 뜰입니다. 오늘은 감상의 뜰까지 하고 맞춰볼게요. 진짜 이제 마칠 거야. 진짜 마칠 거예요. 월요일이 이렇게 끝이 나네요.
선생님의 월요일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우리 공주들이 강의를 올려달라 해서 오늘도 아주 바쁜 월요일이었네요. 알차게 보냈네, 선생님. 자, 유자소전은 실존했던 인물이 주인공이죠. 그 유제필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한 병폐의 물질 만능주의야 몰인정한 세태를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제필이란 인물은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었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아쉽다. 이거 내가 필기했는데 이게 돼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 맘대로 안 돼요. 아이패드로 수업하면 조금 필기가 덜한데. 자, 그래서 일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병폐 물질 만능주의, 유자는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고, 그다음 몰인정한 몰인정한 사람도 아니었어. 근데 이 몰인정한 사회를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구는요, 한문, 삼문 이 전의 양식, 우리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전을 계승해서요, 인물의 평생을 다룬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자소전이었어요. 공자, 맹자, 주자 같은 이 성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크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전통을 이어서 유제필을 유자라 일컫는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서술자는 유제필에 대해서 남다른 품성과 삶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서술자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다. 그 맞은편에 이기심, 몰인정, 물질주의에 갇힌 사람들을 놓아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데뷔했던 인물 생각하면 누구 있어? 총수가 있겠죠, 총수. 충남 보령 지역의 방언을 많이 써서 와, 나 청도 방언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그래서 언어, 유희, 반어, 대조 등의 표현 기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월요일에 이렇게 유자소전이 끝이 났는데요.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은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학교에 돌아오셔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우리의 수업과 길고 길었던 우리의 월요일 대구법인데? 그쵸, 대구법이죠, 대구법. 월요일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의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